이번 영상은 알테오젠에서 기자와 회사의 핑퐁 게임을 살펴보고 암을 치료한 중입자 치료기를 살펴보고 최첨단 과학기술 양자 컴퓨터를 살펴보고 HAB 코스피 이전 상장 검토 중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분봉상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머크 매각이 임박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분봉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대로 VI까지 직행하죠. 정직하게 상승하니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도 잠시 알테오젠은 머크 매각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고위 관계자가 말했으니 사실상 오피셜이죠. 고위 관계자는 어느 출처의 근거에 기사가 작성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알테오젠의 주가는 추락합니다. 그러나 주가는 다시 회복하고 끝납니다. 뉴스 한 번에 주가가 위아래로 출렁거리니 개인 투자자들은 살아남기 정말 험난합니다. 그 다음 중입자 치료기입니다. 연세안병원에는 중입자 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기는 탄소 원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환자의 암세포에 쏘아서 치료합니다. 연세안병원의 중입자 치료기 모습입니다. 웅장하죠? 연세안병원은 3천억 원을 들여서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엄청 비싸죠? 1회당 치료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걸리죠. 치료 가능한 암의 종류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엄청 많죠. 이번에 치료받은 환자는 전리선암이었는데 항암제를 써야 하는 말기 환자는 아니었고 전리선암 2기였다고 합니다. 치료 결과 한 달 만에 암세포가 모두 소멸했다고 합니다. 실제 전리선암 2기를 치료받은 60대 환자의 치료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국내 최초로 암 치료 소식이 나오면서 중입자 치료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비스와 비츠로테크가 중입자 치료기 테마를 탔습니다. 모비스는 상한가를 치고 또 상한가를 치고 또 상한가를 쳤습니다. 3연상이죠. 암은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기 때문에 암을 치료했다는 소식은 정말 강력한 재료입니다. 동일한 시기에 비츠로테크도 꿈틀거렸는데 바닥권에서부터 로켓을 쏘면서 역시 3연속 장대 양봉을 뽑아냅니다. 중입자 치료기는 쉽게 말해 최첨단 방사선 치료 장비입니다. 그런데 일반 방사선 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고 합니다. 암 부위를 정확하게 조준해서 에너지를 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중입자 치료를 받은 환자도 주변 장기 손상 없이 현재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하고 있다네요. 그 다음 양자 컴퓨터입니다. 최근에 과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 이제 인류는 입자 단위로 물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중입자 치료기는 탄소같이 무거운 입자를 가속시켜서 치료합니다. 헬륨보다 탄소의 크기가 더 크죠. 이젠 암을 치료할 때 중입자를 사용해서 치료하고 심지어 컴퓨터도 양자 역학적인 현상을 활용하여 연산을 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이제 노벨상을 받으려면 입자 물리학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입자 물리학은 노벨상을 76명이나 배출했다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물질을 연구해야 요즘에는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많이 발전했다는 이야기죠. 옛날에 원자가 가장 작은 건 줄 알았는데 이젠 그 안에 원자 핵이 있고 또 그 안엔 양성자가 있고 또 그 안엔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할수록 더욱더 작은 세상이 발견되고 있는 중입니다. 신기하죠? 양자 컴퓨터는 최첨단 과학이 적용된 만큼 미래 산업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을 양자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각국 정부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자 컴퓨터 기업도 이미 존재합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회사입니다. 2015년에 설립됐고 본사는 미국 메릴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골드만삭스, 소프트뱅크, 아마존닷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미국 국방부 등에 납품 중입니다. 아이온큐의 시가총액은 4조 원입니다. 꽤 크죠? 티레이더에는 30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단위가 달러니까 환율을 적용하면 4조 원이 됩니다. 아이온큐의 지분은 구글이 11% 갖고 있고 아마존닷컴이 1.5% 갖고 있습니다. 구글도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의 지분도 놓치지 않고 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기술이 등장할 때는 누구든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그게 가능해? 그래서
아이온큐는 공매도 세력에게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스콜피온 캐피탈은 아이온큐를 폰지 사기라고 폭로하며 공매도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다행히 주가는 많이 내려온 상태라 더 내려갈 곳이 없었는지 폭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반등했죠. 최종적으로 미국 공군연구소가 계약을 맺으면서 아이온큐의 기술력 논란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8월 달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당시 이목을 끌었던 상온 초전도체의 여파가 이어졌던 건지 상온에서 양자 특성을 갖는 신소재를 발견했다는 소식에 양자 컴퓨터가 부각됐었죠. 국내 연구진은 상온에서 양자 얽힘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신물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물질이 등장하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일제히 상한가를 갔습니다. KCS는 관련주였는데 이 당시에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텔레필드도 관련주였는데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코이버도 관련주였는데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드림시큐리티도 관련주였는데 아쉽게 상한가를 가진 못했습니다. 우리넷도 관련주였는데 급등했다가 금방 다시 내려왔습니다. 솔리드도 관련주였는데 정작 이 당시에는 10%밖에 상승하지 못했으나 최근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최근에 다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엑스게이트는 3월에 스펙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 최근 5일선, 21선, 61선 위에 올라탄 뒤에 거래대금이 터지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엑스게이트는 양자 보안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VPN 관련 기업입니다. 우리로는 세계 최고 성능의 양자 센서가 부각되면서 최근에 장대 양봉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어느덧 121선 위로 올라오면서 정배열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예쁜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잠잠하던 주가가 갑자기 튀어오르죠. 토마토 시스템의 엑스서베이는 설문조사 솔루션인데 이번에 GS 인증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에서 최고 등급입니다. 그 다음 STX 그린로지스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합니다. 상한가 정도는 우습게 치기 때문이죠. 그러나 뒤늦게 관심을 가지면 또 음봉이 나오죠. STX 그린로지스는 분할 재상장한 종목입니다. STX는 물류해운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했습니다. STX는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하고 STX 그린로지스는 물류해운 사업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STX도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엔 음봉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 HAB입니다. HAB가 코스피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요즘엔 코스피로 이사를 가도 별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HAB의 현 주가도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단 무반응에 가깝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세 번째 상장사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합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비 심사를 받고 상장 폐지 결정이 납니다. 코스피에 상장하기 위해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하는 것입니다. 8월 8일부터 코스피에서 매매가 시작됐는데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원래대로 내려왔지만 상장하기 직전에는 분명 상승한 전적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상승하는데 아마도 공매도 접근이 차단되면서 발생하는 현상 같습니다. 코스닥 150 종목이 코스피로 이전하면 코스피 200 편입 전까지 공매도가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코스닥 150 종목이었으나 공매도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매도 비중이 높은 HAB가 코스피로 이전하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죠. 포스코 DX도 코스피 이전을 준비 중인데 주가는 우상향 중입니다. 코스피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주가는 한 번 더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가 전날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미국 울트라 사이트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규장에서도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위메이드도 전날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액토즈 소프트로부터 라이선스 계약금 1,000억 원을 수령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위메이드 맥스도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위메이드 플레이도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위메이드 맥스는 정규장에서 상한가 마감했고 위메이드 플레이도 정규장에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 모아데이터도 전날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전환사채 금액이 납입되었다고 하는데 오후 2시 34분에 공시가 떴을 때 정작 당일 정규장에서 주가는 움직임이 없었죠. 다음날 정규장에서는 상승하는 것 같더니 결국 윗꼬리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성안도 전날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베트남 공장에서 재련한 히토류가 납품 기준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성안도 윗꼬리 달고 음봉
연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종토방에 바뀐 점이 있습니다. 이젠 네이버 종토방에 주주가 표시됩니다. 빅토리 주식TV는 유한타증권에서 무료로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 종목의 구체적인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다면 T레이더 MTS에서 뱅킹 업무의 제휴 컨텐츠에 빅토리 주식TV를 신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